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신 거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한 달 좀 넘었죠 이제? 네, 한 달 하고 한 일주일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돌아보시면. 혹시 원내대표 자리가 이렇게 바쁜 자리인지 잘 몰랐는데 정말 일정이 뭐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계속 만나고 네, 또 네. 정리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개파 문제도 많이 해결했고 또 민생 문제에 전념하는 그런 어떤 초반 스타트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좀 보람된 또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 86세대라서 그런지 뭐 그동안 선수가 쌓였어도 소장파 이미지가 있었고 네. 대변인 이미지가 있었고 그랬는데 네. 이제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무게 그 체급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건데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스스로? 글쎄, 제 자신은 특별히 그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네. 원내대표 되고 나서 느끼는 거는 이제 어디 가면 알아보시는 분이 훨씬 많이 늘었고 아, 또 이렇게 사진 찍자고 같이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 이게 인기가 있어진 건가 이제 또 이런 걸 또 느낄 때가 있죠. 예. 네. 조금 전 저희가 그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냐, 상생 국회가 가능하냐라는 것을 오늘 이 인터뷰의 제목으로 뽑았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가능할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 구성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박지원 대표, 정진석 대표하고는 대화가 참 잘 이루어진 편입니다. 조금씩 양보도 하고 약간의 신경전을 펼치지만 그러나 국회를 좀 잘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진심은 서로 통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드리고 지난번 비서실장께서 말씀드렸는데 청와대가 여야 합의만 뒤집지만 않아준다면 예, 또 여당의 자율성을 조금만 인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아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자신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네. 한 달 정도 만나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뭐 특별히 간섭 많이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나 뭐 이번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네. 물론 이제 그 당정 협의라는 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당이 또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여야 합의 이후에 다시 개입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상의한다면 네. 그거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강조를 해서 20대 국회에서만큼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그 국회 운영의 큰 틀이 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때 청와대 들어와서 대통령 직접 만나시고 다른 원내대표들하고 함께 그때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의지가 대통령한테도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방문했을 때는 뭐 굉장히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다고 그래요. 근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드럽게 말씀하신 편인데 그러나 내용 면에서 본다면 야당의 주장을 크게 받아들여 주신 게 별로 없어서 스타일은 조금 편하게 대해 주셨는데 내용은 크게 양보하지 않으셔서 조금 이게 변하신 건가 좀 헷갈린 편이죠. 근데 앞으로도 좀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고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 지방재정 문제, 누리과정, 또 맞춤형 보육 지금 갈등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필요할 때는 또 양보도 좀 해주시고 또 어떤 거는 또 야당의 협조를 좀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협치 아니겠는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만 주는 게 협치라고 보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일 그때 그 당시엔 얘기가 잘 된 걸로 들었었는데 나중에 바뀐 것이 임의리한 행진곡 지정 네.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대통령은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 대표랑 제가 이것은 우리 주장을 받아준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 이유는 예.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의리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찾아서 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것은 그게 유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아 이거는 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근데 박성춘 장관이 이제 보수 단체들을 만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또 그걸 설득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합의를 믿고 나왔던 야당 대표들이 뭐 보훈처 장관보다 못합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저런 거는 좀 어려워도 좀 지켜주시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예. 그때 그 대통령께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시인이라는 거를 처음 처음 알았거든요. 실은 네.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아니 원래 연대 국문과 입학한 게 이제 시인이 되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연세문학회 참여해서 예. 제 2년 선배가 기영도 시인이고요. 그렇군요. 공지영 작가가 제 친구고. 아하. 근데 군대 갔다 와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군대 갔다 오면서 제 인생이 바뀐 것이죠. 학생운동을 군 입대 전에는 전혀 했습니다. 네. 관여를 안 하셨고요. 네. 좀 특이합니다,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은 학생운동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는 그만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저는 좀 문학에 심취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학생운동에 뛰어든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도 시를 좀 쓰십니까? 이 정치하는 호흡하고 시 쓰는 호흡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마음은 초고들을 몇 개 만들어놨는데 네. 완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시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뭐 뛰어난 아주 업적을 남기긴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그게 가지 않은 길이니까 네. 언젠가 정치를 그만두면 시집 한 권 내는 게 제 꿈입니다. 아까 그래서 한 달여 동안의 계파 갈등이 많이 해소되는데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김종인 대표하고는 호흡이 잘 맞습니까?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큰 거시적인 경제 방향,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김종인 대표께서 하시고, 예. 저는 주로 일자리 문제, 뭐 가계부채 같은 이런 민생 문제로 전념을 다해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특히 대북 문제 인식 같은 부분은 결이 많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전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을 저희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제가 그분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서로 찾아서 공동으로 실천하고 생각의 차이라는 게 같은 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우리 현대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이 정당 안에서 녹이고 공존도 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건 추진하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소신은 또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좀 이게 이제 현대 정당의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너무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이 다양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존의 철학, 공존의 정치 철학, 정치 문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공존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새누리당하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특히 새누리당의 친박 쪽하고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한 영역이 있고 또 좀 논쟁하고 토론해야 할 영역이 있고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각 정당의 이념 또 정책의 스펙트럼을 보면 정말 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당과 정당 사이의 이념이랄까 정책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저희 당이 북핵 문제 해결과 안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고민이 이런 거죠. 아니 생각은 점점 옛날에 비해서 가까워졌는데 왜 정치 문화는 더 대립적이 됐을까? 그러면 그건 생각의 차이 때문이 아니죠. 그건 기본에 지금 정치 문화가 이상하게 대립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화가 더 커진 거죠. 생각이 좁혀졌으면 더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 정쟁이 더 심해진 거는 저는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야당 인사들께서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헌법이다. 그래서 개헌을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원내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헌법을 바꾼 지 30년 됐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워낙 그때 헌법을 3개월 만에 많은 국민들의 이 견해를 반영하거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오랜 토론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6월 항쟁 이후에 12월 대선 치르기 위해서 긴급하게 2, 3개월 만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헌법에 제대로 시대 정신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해결책이 다 마치 개헌에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 구조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권력 구조 자체를 심각하게 흔드는 개헌은 좀 위험하다. 대통령제의 집중적 권한을 좀 분권형 개헌으로 바꾸는 것은 찬성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같은 급격한 권력 구조의 변화는 예. 아직은 우리 정치권의 현실에서 보면 좀 빠른 것 같다. 네. 오히려 대통령제의 폐해 중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자치분권의 시대로 지방으로 많이 넘겨주는. 예.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보단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권력 구조 분점론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로 우리 세대 쪽 정치인들은 예. 이런 쪽을 훨씬 선호하고요. 네. 선배 세대들은 내각제 같은 지역 혹은 각 당별 분점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뭐 정치 역정이 꽤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권마다 사실은 이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대선 앞두고 개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다 흐지부지 됐었는데 네. 이번에 개헌될 그 뭐 당위를 떠나서 개헌 현실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가능성이 낮죠. 낮다. 왜냐하면 개헌이 되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여당 의석이 지금 120,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까지 하면 126석인데 여당 의석에서 한 적어도 상당수가 동참해 줘야 개헌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네. 국회의원들의 자율적 의견만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이해찬 전 총리는 복당하시는 겁니까? 저는 복당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시점은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언제쯤이 적절할까요? 글쎄 지금 뭐 복당 때문에 새누리랑 싸우는 거 보니까 우리도 다음 전당대회 끝나고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전당대 네.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네, 예. 새누리당 상황 물론 뭐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파트너이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글쎄, 사실은 좀 난감합니다. 이 집권당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기 위한 해법을 내고 또 청와대와 정부와 협의를 잘해서 굉장히 얽혀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내부 분란 때문에 여러 현안들이 자꾸 방치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경제 위기가 더 가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조기에 내분을 정비하고 좀 민생 문제 전력을 다하는 예.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분이 좀 계속돼야 야당 입장에서 내년 대선에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유불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놓고 본다면 집권당이 많이 흔들리면 그만큼 민생 문제에 대한 해법이 늦게 나올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대선의 유불리를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도 사실은 총선 전에 분당할 정도로 결국 친노 비노가 분당할 정도로 심각했지 않습니까 내용이? 글쎄 그렇게 보니까 예. 저희는 안정됐는데 예. 저쪽이 다투고 그래서 가만있어 봐 저게 언제적 우리 모습인데 이런 생각도 그랬죠. 그쪽도 혹시 갈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보통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네. 집권당이 그렇게 쉽게 분열되기는 쉽지 않죠. 내년 대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관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계 개편, 뭐 지역 연합, 삼자 구도 어떤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원하는 구도야 사실은 1대1 구도로 가는 걸 원하죠. 예. 그런데 저희의 분열 때문에 야당이 두 개가 섰고 그거에 대해서 총선 민심에서 분명히 판정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통령 선거는 3자 구도로 가게 돼 있다. 원하는 건 2자 구도지만 3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 3자 구도 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뭔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 나선 사람들의 지혜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는 3자 구도라고 설정해 놓고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변모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짜고 계시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아, 3자 구도를 상정해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내분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전념을 다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서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 보여드리는 것. 그게 3자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더 강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본인은 하고 싶으실 텐데 예. 어제 정진석 대표께서도 꽃가마 태워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으로 나가시더라도 경선하셔야 되겠죠. 경선하는데 그 마땅한 뭐 지금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또 내년 가서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네. 예, 지금의 상황에서 내년을 예측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그러나 경선을 피할 수 없다면 경선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님의 여러 가지 좋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지 또 새누리당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반기문 총장님을 후보로 선택해 줄지 이거 다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가 뭐 몇 개월 후를 알 수 있나요? 예. 전당대회에 혹시 이런 분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그 수권 전략에 비춰서 그런 대표 후보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뭐 전당대회에 누가 돼야 되냐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은 없고요. 예. 어느 분이 되든 제가 파트너로서 잘 모시고 우리 당의 집권 전략을 구체화하는 일을 의논하면서 같이 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래도 좀 마음속에 얘기는 못 하시더라도 좀 그려두신 그 후보가 있죠. 글쎄 저도 한 표를 행사해야 되니까 예. 결국은 한 표를 행사하게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저도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마지막까지 누구를 지지한다는 말은 못 하고 선거를 맞이할 것 같아요. 예. 이제 86세대들이 안희정 지사께서도 대권에 이번에 나설 수 있다. 몸은 풀고 있지만 직접 등판할 수 있다라고 새누리당에서도 여러분이 의사를 이제 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비슷한 세대지 않습니까? 네. 같은 세대지 않습니까? 정치인 우상호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도 그런 꿈이 있는 거죠? 저는 내년 대선 때까지는 우리 당의 집권을 돕는 예. 삼파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2012년 12월의 그 추운 겨울의 슬픔, 그 말하자면 아픔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내년 대선 때까지는 오로지 우리 당이 누가 후보가 되든 제 개인의 꿈을 접고 거기에 올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시겠단 말이군요. 그 다음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전은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니까. 정치인이 뭐 꿈이야 다 있지만 네. 뭐 매년 300명의 국회의원이 꿈 갖고 들어오지만 다 그 다음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 시간에 그 출연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친박계의 반발이 아직 그 표면화되지 않았을 때이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에서 그 당시 상황도 얘기하시고 그 우상호 원내대표님께 영상 메시지도 남겼거든요. 네. 그때랑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이가 지금 마음이 좀 편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영상 메시지 보시고요. 어쨌건 네. 그건 이제 좀 별개입니다. 네, 네. 두 분끼리의 문제니까 보시고 답하는 영상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우상호 대표 원구성 협상 하느라고 우리 힘들었는데 우상호 대표 많이 통큰 양보 해줬고 또 우리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좋은 결과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 받들기 위해서 빨리 원구성 협상 타결한 거 서로 안도하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가장 빠른 원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 시작합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화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잘 대화하고 잘 타협해서 우리 성과물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상호 대표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예. 아주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글쎄 제가 뭐 사랑 고백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백 좀 하시죠 이번에 그러면. 네, 그럴까요? 네. 저쪽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진석 대표님 뭐 우리 원구성 협상 끝내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20대 국회만큼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번 바꿔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했었는데 저도 뭐 좋은 파트너 만나서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가 좀 복잡한데 잘 해결하시고 또 잘 버티시고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했던 대로 20대 정기국회를 좀 멋있게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멋진 장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뭐 힘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그 3당 원내대표들 뭐 때문에 만나시는 겁니까? 그게 공개가 됐나요? 예, 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추혜선 의원님 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원 구성 좀 예. 뒤에 있는 문제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고 네, 네. 또 6월 국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몇 개 좀 실무적으로 논의할 내용이 있어서 예. 원래 비공개로 보기로 했는데 그게 네. 비공개 뭐 그러니까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는 뭐 그런 문제 뭐 논의하신 모양이군요. 네, 지금 예. 당장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안들 몇 가지를 좀 예. 의논을 해보려고 예. 그렇게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초를 쪽에는 일정 중에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